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다음교양대학 핵심융합학부의 조명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우리 학교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린 뒤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들을 외워서 그것을 잘 암기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거를 대학 교육에서 대학 교육을 잘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작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떤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진짜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태도적인 문제들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량, 그것을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공부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 대학에도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목표는 학생 성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학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셜리티를 가질 수 있는, 전공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요 핵심 역량 위에 전공 역량을 쌓는 형식으로 캔두 역량이라는 걸 쌓도록 해준다.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의 어떤 교육 방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호서대학교는 실교육 참사람을 실천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보니까 벤처 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체계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벤처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불굴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벤처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 전체의 편익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우리 학교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인재상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협업 역량, 선도 역량, 창의성, 자원 관리 역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T, E, C, H 이렇게 따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테크 역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역량, 팀워크 역량, 그 다음에 엔트러프레너십이라고 하는 선도 역량, 창의성, 자원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은 협업 역량이라는 거는 사회 공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한다면, 또 선도 역량 같은 경우는 이 전문성하고 자기 관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처 정신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한 겁니다. 창의성도 사회 공헌형에 가깝고, 자원 관리 역량,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 벤처 정신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협업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을 굉장히 잘하고 유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뭐 다, 다문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협업 역량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역량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동체 의식하고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하게 되는 그 조별 과제 있죠. 팀플.
팀플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옆에 학생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의사소통은 그거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는지에 관련되는 영향이 의사소통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도 영향은 이 엔트러프레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번역으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되게 선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뛰어난 윤리의식, 그다음에 사회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나의 전문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의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 공부하고의 다른 점은, 제일 크게 다른 점은 그거거든요. 그 대학 이전까지는 주어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답 중에 고르는 게 이제 공부의 주요 방식이었다면, 대학에서는 문제를 내가 만들어 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그러니까 딱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최적의 어떤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렉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옵티멀이 있는 거죠. 최적의 어떤 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창의성에 포함이 됩니다. 자원관리 역량은 요즘에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 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흩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분석하고 잘 이제 조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그냥 늘어놓으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는데 예쁜 표나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림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여기 kendu.hosa.ac.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학교 역량관리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학번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거를 입력하고 나면 이런 핵심 역량 진단이라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핵심 역량 진단 검사는 40문항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요 4대 핵심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호서대학교 평균 대비 지금 현재 이 검사를 한 학생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강한 역량은 무엇인지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약한 역량은 무엇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검사하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4대 핵심 역량을 검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하위 역량별로도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보시고 요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왕 여러분들 대학에 왔으면 많이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더 얻어가는 것이 많은 교육이 되겠죠. 여기에 많이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 향상은 물론이고, 또 이걸 통해서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교양 교과목들도 요거에 맞춰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핵심 역량 사전 결과를 한번 해보고, 이제 실제로 이 핵심 역량 진단 검사를 한번 해보고 이 결과 캡처본을 첨부하시고, 그다음에 재학 기간 중에 내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 학기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